얘네들 싫어. 다시 문제 번호를 부를 테니까 설명이 필요하면 손만 들어. 네. 1번. 1번 설명할게. 자, 다음 중 x에 관한 뭐하냐. 네, 죄송합니다. 다음 중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등호를 기준으로 일단 등식이 있어야 되고 x에 관한 2차식은 0으로 정리가 되면 2차 방정식이야. 이게 기준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슬.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최고차항만 따지면 되니까 2차항 사라지거든? 네. 그래서 1번은 2차 방정식 아니고요. 네. 2번도 보면 2차항 사라지잖아. 그쵸? 2차 방정식 아니고요. 3번도 2차항 사라져. 2차 방정식 아니야. 4번 같은 경우는 2차항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4번이 2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5번은 3차 방정식이죠. 네.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은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진짜요? 네. 저희 오빠 배우고 있겠네요. 자, 2번 봅시다. 2번 설명 필요하다. 3번, 4번, 4번 갑시다. 자, 2차 방정식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한근이 a래. 네. 우진아, 방정식의 근이 정확하게 뭐야? 이치가 얘기했긴 했는데 얘기해봐. 그 방정식에서 그 x의 값을 만족시키는 아니야. 아니라는데 x의 값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고. 등식. 등식을 만족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 근이야. 그러니까 얘의 한근이 이거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의 값이 a잖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야. 무슨 얘기야? a제곱 마이너스 a가 뭐와 같다? 1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됐나요? 어디 갔어? 4번이었지? 그러면 문제에서 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 모양 만들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2로 묶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할 거니까 얘가 얼마다? 1이라는 걸 아는 거라고. 그럼 2 곱하기 1에서 1 뺐으니까 얼마? 1이 답인 거야. 그러니까 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 그치?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근을 구할 때 방정식의 근이든 부등식의 근이든 그 근에 대해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는 알고 구하셔야 돼. 오케이? 됐나요? 네. 다음에 5번. 저요. 다음 2차 방정식 중 두 근의 합이 5인 것은인데 얘들 가만히 보면 인수분해 이미 되어 있지. 네. 그래서 구해서 그냥 더한 게 5인 거 찾으면 돼. 자, 1번은 0하고 마이너스 5지 근이. 네. 그러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5야. 2번은 마이너스 2와 5지. 더하면 플러스 3. 3번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네. 더하면 마이너스 5네. 4번이 1과 4네. 그치? 더하면 5고요. 4번이 답이고요. 5번이 마이너스 6과 플러스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네.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야. 네. 됐습니까? 네. 자, 6번 설명 필요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7번 설명. 없는 것 같아요. 8번 설명. 저요. 근데 8, AB를 구했기 때문에 할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맞았어?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 아니에요? 몰라요. 나 해봐야 돼. 아, 진짜요? 해볼까요? 네. 자, 2차 방정식 x 곱하기 x 더하기 1은 12. 얘의 근이 x는 a 또는 x는 b일 때 여기서 a가 더 크대요. 큰 근이 a야. 이럴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차이를 구하래요. 됐죠? 그러면 얘는 일단 구하려면 전개해야 돼. 그럼 차이가 1나개니까 3하고 4하고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x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4, 하나는 3인 거고, 그럼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1은 0이죠.
그쵸? 자, 얘 두근의 차이 구하래. 네. 그쵸? 그러면 쓸까? 말까? 쓸까? 일단 얘 인수분해 될까요? 합이 4가 되네? 맞나요? 그럼 두 근이 한 근은 3분의 1이고 또 다른 한 근은 얼마다? 1이다. 네. 맞나요? 네. 맞죠? 네. 왜 그렇게 웃어? 비웃듯이. 안 웃었어요. 신령이 했어요. 진짜? 네. 알았어. 자, 두 근의 차이 구하래. 그럼 3분의 2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건 이거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네. 결국 두 근의 차이는 이걸로도 구할 수 있거든. 네.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곱한 거의 4배를 뭐 한 걸로? 뺀 걸로 구할 수 있다. 그쵸? 네.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니 두 근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건 여기 뭐 해봐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 네. 자, 다음에 몇 번이냐? 5번. 9번 설명 필요하다. 10번, 11번, 12번, 12번. 12번 봅시다. 2차 방정식 x-4의 전체 제곱은 8의 두 근을 a와 b라 할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즉 얘 그냥 두 근의 합을 구해도 되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할 거면 일반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네. 그쵸? 그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전개한 거 가지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하는 게 더 힘들잖아. 얘 두 근은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니까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는 걸 알거든. 그쵸? 네. 제곱근을 이용한 형태. 네. 되나요? 얘가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은 q의 꼴. 오 대박. 네. 그죠? 얘는 전개해서 풀면 손해예요. 시간 손해. 오케이? 방금 전개했는데. 어우, 왜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4 플러스 루트 8, 4 마이너스 루트 8을 더하는 거잖아. 네. 그럼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 사라지니까 결국 4 더하기 4죠. 네. 네. 근데 와. 얘가 똑같이 나오는 것까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전개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아 네.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8 플러스 8은 0인가요? 이건가요? 네. 그럼 두 근의 합은 8이네요. 네. 끝났네. 오. 그죠? 됐을까요? 자, 다시 네. 두 근의 합은 이건 고등과정인데 그냥 중등에서 쓰세요. 오케이? 제곱. 얘분의 얘 부호 반대니까 8. 두 근의 곱은 얘분의 얘니까 8. 이렇게. 헐. 대박. 개념 다시 설명. 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 놨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하는 건데 이거 그냥 얘분의 얘 부호 반대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구하는 건데 그냥 얘분의 얘로 구하시면 된다고.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이 직전까지 중3 때까지 배우거든. 됐나요? 네. 그래서 그냥 다 해서 써버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다. 네. 그죠? 얘는 그냥 이걸로 가면 되겠죠. 네. 다음 몇 번이지? 12번 했고 13번 또 합시다. 13번. 그러니까 13번 같은 경우도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k 플러스 2야. 그럼 얘 뭘로 봐야 되냐면 상수항으로 봐야 돼. 그지? 그럼 얘가 결국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죠. 그럼 얘 근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x는 마이너스 a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얘가 해를 가질 조건이래. 그 얘기는 이 근호 안에가 성립할 조건이죠. 그러니까 0이면 안 돼. k 플러스 2가 음수면 안 되는 거지. 양수여도 되고 0과 같아도 상관없겠죠. 그럼 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만족하는 k의 범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 항에서 이야기만 해주면 되겠죠. 결국 이게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14번 설명 필요하다. 네. 쌤이랑 풀리면 걔는 깎아야 되겠지.
15번 16번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15의 해를 x는 2분의 라지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라지 b 유식해 보이지 않냐? 라지 라지요? 그러니까 자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형태로 만들어내야지 근의 공식 쓰기가 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x의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6x 남고 플러스 9 넘어와서 마이너스 9 뺐으니까 6은 0. 그쵸? 그럼 x의 제곱에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3은 0으로 보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그럼 얘 판별식이야. 우진아, 판별식. 그렇지. 이제 써먹자. 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 곱하 저거 몇 번이에요? 16번. 얘 16번 16번인데 근의 공식만 물어본 거야. 됐죠? 그럼 2a분의니까 얘가 결국 양수죠. 그쵸? 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에다 9 더하면 얼마야? 21. 21?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 b가 21인 거죠. 그래서 라지 a 더하기 라지 b의 값 구하여라. 3 뺐으니까 18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21 더하기 마이너스 3. 네? 21 더하기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1이랑 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더하니까 이게 a, 이게 b라고 했으니까 a, b를 더하시고. 아, 네. 오케이, 깨달았다. 줄기 어디다 놨지? 여기 있다. 아까 뭐가? 자, 17번 설명 필요하다. 손으로 다 지울 거야. 17번 설명 필요하다. 18번 설명 필요하면 그냥 쌤. 17번부터 그냥 해줘볼까? 아니요. 아니야? 쌤, 저 21번 너무 듣고 싶은데요. 그래? 아, 20번이랑 21번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19번 설명 필요하다. 19번은 풀었습니다. 20번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2x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중근을 갖게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쨌든 중근이란 얘기는 이게 2차 방정식이고 중근이란 얘기는 판별식을 따져야 되니까 판별식 이야기하려면 깔끔하게 하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돼. 다 이항시킬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3a의 제곱에 플러스 4는 0으로 둘 거고 얘를 상수항으로 봐버릴 거야. 됐죠? 자,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과 어떻다? 같다. 자, b의 제곱, 얘의 제곱 100 마이너스 4배에 a, c, 3a의 제곱 플러스 4 얘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그럼 얘가 이항돼서 100으로 넘어가고 25가 남을 거니까 3a의 제곱 플러스 4는 25가 되겠죠? 되나요? 넘어가서 빼면 21이고 a의 제곱은 7이 되면 되겠죠? a 구하는 거야? 25가 어떻게 나온 거죠? 4로 나눈 거. 100 넘어가고 4로 나누고. 아, 네. 그죠? 어디 갔어? 그럼 9가 나온다고요? 상수 a의 값. a는 7 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7. 그러니까 4가 넘어가면 21이 되잖아. 아, 네. 다시 3으로 나누면 7이 되고. 아, 7. a의 제곱이 7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쌤. 네. 니와 죄송합니다. 풀마 루트 7 이렇게 됐나요? 자, 21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도록 한 상수 m의 값 중 가장 큰 정수를 구하시는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x제곱의 개수를 문자로 표현을 했잖아. 네.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이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네요. 안 된다. 그러니까 걔까지 제외시켜야 돼. 즉 얘가 m-2가 0이 되면 어떻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m의 값은 뭐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된다 가지고 그 다음에 판별식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립하는 가운데 판별식 가시는 거야. 됐어? 이럴 때 뭐 어디 갔어? 근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그죠. 0보다 작다. 작다를 만족해야 돼. 그럼 판별식 b의 제곱 4 마이너스 4배에 a c 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뭐 4 마이너스로 2항되고 4로 나누고 그럼 마이너스 1이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n-2는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까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적 없죠. 그쵸? 그 다음에 m이니까 얘가 2가 2항돼서 2를 더할 거니까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단데 작으니까 얘는 만족하네 어차피. 그죠? 이럴 때 가장 큰 정수를 구하래. 그게 1이네. 요거 지금 우리 문제를 풀 때 고려가 안 됐지만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Yes, sir. 오케이? 쌤 22번이요. 22번 갑시다. 22번 이후로는 하나도 안 해주셔도 돼요. 왜? 다 알아? 29랑 30 빼고요. 그래? 일단 22번 2차 방정식의 해가 얘기잖아.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3분의 5일 때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 수 있어요. 있다. 자,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5 3분의 9 4요. 마이너스 3분의 4. 4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5 그럼 이거 기억나실까요? 이 최고창의 개수가 3이야.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 알고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두근의 합에다가 부호 반대 다음에 두근의 곱으로서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두근의 합 충격적인데. 두근의 곱 이게 있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했으니까 3에다가 x의 제곱이고요.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얼마? 플러스 3분의 4x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5는 0 이게 완벽한 2차 방정식이고 3을 분배해서 3x의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5, 3 15는 0이라는 두 근이 얘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가 얘랑 같대. 그치? 그럼 a가 얼마? 4 b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래요. 19가 답이네. 오케이. 쌤 이거 봐봐요. 안 보여. 다 맞았다고? 네. 혹시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23번 설명 필요하다. 24번 손만 들으면 돼.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혹시나 오늘 질문 못하신 분은 또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거 다음에 뭐예요? 또 해야죠. 우리 진도 나가야죠. 네? 진도 나가야죠. 네? 29번 자 길이가 24cm인 철사로 넓이가 32제곱cm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 때 이 직사각형이 다시 자 직사각형인데 넓이가 얼마가 되게 만들 거냐면 32가 되게 만들 거고요.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2배 그러니까 길이가 24인 철사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그러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이 12임을 알 수 있잖아. 그쵸? 그럼 b라는 길이는 12-a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식을 만들 수 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즉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자연수 정수 형태가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푸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2a의 마이너스 32는 0. a의 제곱 마이너스 12a의 플러스 32는 0. 인수분해 되나 봅시다. 합이 12가 되도록 곱해서 32가 되는 수 두 개의 수 중에 뭐 있을까? 4하고 8이네요. 둘 다 마이너스. 됐나요? 그럼 a의 값이 4이거나 a의 값이 8이거나인데 a가 4일 때 b가 얼마야? 8. a가 8일 때 b가 얼마야? 4. 그럼 뭐라고 했냐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 때라고 했죠? 그쵸? 그럼 a가 더 클 때니까 이게 답이고 가로의 길이 구하시오. 8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걸러내는 것까지 답이 이걸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3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3cm만큼 느린 원의 넓이는 처음 원의 넓이보다 2배가 되었다. 등식 만들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 자, 처음 원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 모르니까 얘를 x라고 둘 거고요. 얘보다 3cm 느린 게 있어, 반지름은. 잘 그리시네. 굿보이. 그러면 3cm만큼 느린 원의 넓이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파이 붙인 거죠. 그쵸? 처음 원은 x의 제곱에 파이 붙인 거고요. 그쵸? 자, 처음 원의 넓이의 2배가 됐대, 얘가. 그럼 얘가 2배 한 게 얘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파이 사라지고요. x제곱. 얘 일로 이항되는 게 낫겠네. 네. 그쵸? 2x제곱, x제곱과 x제곱 남고 3위는 6이니까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9는 0인 거죠. 네. 자, 그럼 얘 인수분해 보여 안 보여? 차이가 6 나게. 정말. 안 보여. 그쵸? 그럼 봅시다. 근이 존재하는지 먼저 봐야 되겠지. 네. 판별식 b의 제곱 66에 36 마이너스 4 곱하기 ac 플러스 9. 이게 판별식이고요. 그쵸? 중근 아니죠. 양수잖아 그냥. 4, 9, 36, 72잖아. 그쵸? 8, 9, 72. 그러면 3 곱하기 4, 8, 9, 72. 아이씨. 이거잖아 결국. 맞나요? 그러면 3, 2는 6 루트 2. 그쵸? 아, 36이다. 맞네. 여기에 판별식 합시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6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2 약분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일단 해봐. 그래서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하는 거야. 네. 그죠? 저걸 근해 공식 활용 안 하고. 근해 공식 한 거야. 아니 제가 근해 공식 활용 안 하고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그거 이용해서 제곱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줄인 게 근해 공식이야. 그 과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근해 공식이야. 그래서 그 과정으로 하면 근해 공식을 쓴 거랑 똑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6 루트 2예요? 36 더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36인데 루트 씌워져 있잖아요. 6 밖으로 빠지잖아. 6의 제곱. 응? 2 곱하기 36이요? 4, 9 9. 4, 9 하고 뭐요? 4, 9 아 36. 36 더하기 36. 아 그렇게 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판별식이잖아. 근호 안에. 네. 됐습니까? 네. 아 앞에 더 있나요? 네. 잠시만요. 이어서 그냥 합시다. 자,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고?
원점을 지나. 그러면서 어디의 대칭이야? Y축의 대칭이야. Y축의 대칭이면서 좌우 대칭인 거야.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 기본형의 모양은 이 두 가지야. 됐습니까? 다시 외우가 아니야. 이건 그냥 알고 가셔야 돼. 됐나요? 자, 2차 함수의 기본형이야. 반드시 어딜 지난다고? 원점 지나. 어디의 대칭이야? Y축의 대칭이야. 됐나요? Y축의 좌우 대칭이야. 됐나요? A가 양수일 땐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땐 어떻게 그려져? 위로 볼록이야. 됐나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용어들이 있어. 2차 함수는 반드시 꼭지점이 있고요. 대칭이 되는 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꼭지점의 좌표와 대칭 축의 방정식을 이야기해야 돼. 이 대칭 축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칭이란 말을 생략하고 얘기해.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 됐습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는 기본형은 무조건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0,0인 점이고요. 됐죠? 대칭축은 기본형에서 대칭축은 무조건 Y축이거든. 그럼 이 대칭축이라는 애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거잖아. 이 대칭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대칭축은 위아래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애들이거든. 그럼 얘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표현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 대칭축이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표현하면 돼. 됐지? 이 대칭축을 표현하는 방정식이야. 됐지? Y축이 대칭축이라면 이 Y축 위에 모든 X의 값은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얘의 이 기본형에서의 대칭축, 즉 축의 방정식은 X가 뭐다? 0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겠어? X는 3이야. 얘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야? X는 3이야. 될까요? 얘가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0 그대로입니다. 대신 뭐가 바뀌어? 0,0. 꼭지점의 좌표가 바뀝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함수들을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그래프의 기본형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프의 기본형은 뭐냐면 우리가 그 그래프별로 특징들을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됐나요?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얘기할 건데 걔들의 기본형부터 시작을 하면 돼. 항상. 됐나요? 그 기본형에서 뭘 알면 되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알고 가셔야 돼. 항상. 됐습니까? 그 시작이 2차 함수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1차 함수부터 시작을 했는데 1차 함수에서는 기본형이나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나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냥 1차 함수로 공부를 한 거고 2차 함수부터 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잘 보이는 애거든. 됐죠? 그래서 이 기본형에서 그럼 우리 지금 뭘 갖고 자, 다시 함수는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야. 이게 함수야. 됐어? 함수는 이게 중학교 수학의 용어로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야. 이걸 고등학교 가서는 집합 갖고 얘기합니다. 정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공역의 원소 y가 하나씩 대응하는 x와 y 사이의 관계. 결국 뜻은 똑같아. x가 하나 딱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야. 이게 함수야. 됐지? 그러면 함수식에서 x와 y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아. x는 내가 결정하거나 문제가 결정해 줄 거며
x한테 뭘 했냐에 따라서 y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야. 그치? 그럼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결정하는 건 x와 y가 아니라 누가 얘기해? a가 얘기해. 그럼 여기서 지금 a가 양수일 땐 어떻다?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땐 어떻다?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럼 뭐 하나 남았을까? a에 관한 이야기에서. 옆으로 불러?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 절대값. 그러니까 a의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냐야. 됐지? 요거를 단적으로 보여줄게요. 우리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때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a가 1일 때랑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 a가 2분의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a가 1일 때는 y는 x의 제곱이란 그래프고 a가 2분의 1일 때는 y는 2분의 1 x의 2분의 1의 x 제곱의 그래프잖아. 그치? 얘를 갖고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됐지? 그럼 언제만 따지면 되냐면 x가 1일 때만 따지시면 돼. 자, 어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어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 물론 좌우 대칭이겠죠. y축을 기준으로. 그죠? x가 1일 때야. 됐니? 자, 이 점에 y값이 있고 이 점에 y값이 있어. 그죠? 여기가 2분의 1 값일 것 같지 않니? 여기가 1이고. 되니?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 나왔지? 그치? 그럼 x가 1일 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대칭을 맞춘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2분의 1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될까요? 될까요? 너무 빨랐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외우지 말고 해보란 얘기야. 그럼 확인이 가능해. 그리고 나서 납득을 하고 나서 외워. 됐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2차 함수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치? 네. 얘가 어쨌든 대칭이니까 폭이 좁아진다, 넓어진다는 표현을 한다고. 됐어?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음수여도 좁아진다고요. 그래서 절대값 갖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절대값이 커질수록 얘와의 간격이 더 멀어지잖아. 아하, 그렇군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x가 1일 때 값 갖고 확인하면 된다니까. 됐습니까? 네. 근데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그건 2차 함수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 아, 몰라요. 그죠? 네.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기본형이야. 네. 기본형이야. y는 a의 x제곱이라는 꼴이야. 그치? 우진아 집중해야 돼. y는 a의 x제곱이라는 꼴이야. 걔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 y축의 대칭이다. 그치? 됐습니까? 네. a가 양수일 땐 어떻게 그려진다? 2점. 아래로 볼록. 아래로 불러. a가 음수일 땐 어떻게 그려진다? 위로 불러. 위로 볼록. 위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폭이 좁아진다. 좁아진다. 됐습니까? 얘들이 외우가 아니라고. 얘들은 해봤더니 항상 이렇게 그려지더라. 얘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얘들은 그냥 알고 가시는 거야. 됐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해? A가. 즉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됐습니까? 얘가 조금만 참아줘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네. 우리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거는 왜인지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셔야 되고 지금은 알고만 계시면 돼. 자, x축 방향으로 우리가 쓰는 p만큼이라고 이야기할게. p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그래프 식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라고 기억하지 마.
평행 이동량이라고 기억해.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부호 반대야. 됐습니까? 공식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부호 반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 마이너스로만 생각해버리면 헷갈려버립니다. 부호 반대라는 의미야. 그게 더 편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잖아. 그럼 Y 대신 Y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꼭 그렇게 하고 있어. 저거 씨. 그래서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표현을 해버리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돼.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의 시계 모양이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Q라는 형태로 바뀌고 이런 형태 모양의 이름이 여기서 A만 0이 아니면 돼. 네. 완전 이런 형태의 이름이 표준형이라고 불러. 표준형. 일반형. 잠깐만. 다시 얘가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형태이고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식의 형태는 얘야. 얘가 그래프에 대한 표준 형태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2차 함수의 그래프야. 되나?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할 거면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고서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표준형으로 모든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 그치? 우리가 식으로서 제시되는 2차 함수는 식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로 제시가 될 거야. 그게 어떤 형태겠어? Y는 X에 관한 2차 식의 형태겠지. 그치? 그 형태가 이 형태겠지? 그런 건 어떻게 보여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야 그래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과 어떻다? 같다. 똑같다.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든다? 1 1로 만든다.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더한다. 근데 얘는 양변에 더할 수 없으니 더했고 빼주기까지 해주면 돼. 전체 값이 변하지 않게. 그래서 더한 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뺀 걸 가지고 상수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식으로서 제시되는 일반적인 형태 있잖아. 얘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은 이미 공부한 겁니다. 연습만 하면 돼. 그럼 우리 이제 얘를 갖고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만 하면 되거든. 근데 얘에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미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 이렇게 결정된 그래프가 무슨 이동한 거? 평행 이동한 거에 대한 이야기하면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했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은 뭘 갖고 이야기할까? 꼭지점의 좌표. 즉 표준형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P, Q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추계 방정식은요? 깜짝이야. 네? 시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A. X는 마이너스 B.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과 연결을 시킬 거야. 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네.
이 꼭지점의 좌표가 P, Q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어. 됐지? 근데 얘가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그럼 다시 이 그래프는 뭐의 변화다? Y. Y의 변화. 그렇다면 X축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Y의 값은 얼마일까? 0. 그치? X축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Y의 값도 얼마야? 0. 그렇다면 함수의 그래프의 식에서 Y가 0일 때 X의 값을 찾았어. 네. 그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지. 네. 그 두 근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점에서의 X좌표와 이 점에서의 X좌표인 거지. 오. 그렇다면 이 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볼 수 있겠지. 중근이면요. 중근이면 얘가 위에 올라가 있겠지. 근이 없으면. 하나만 근이 X축과 만나지? 진짜요? 이게 고1 과정이야 실은. 대박. 됐어? 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요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 즉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어떻다? 같다. 같다야. 절대값이 같다. 같다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축의 방정식은 일반형에서 중근. 오, 중근. 우리 이미 이거 알고 있거든. 네. 그지? 네. 그러면 얘는 네.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한 애고 얘는 플러스 판별식.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 한 애의 값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에서 y가 0일 때 특이한 경우야. 즉 2차 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잡으려면 우린 2차 방정식을 무조건 해결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다시 그럼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요 그래프의 Y 값들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얘들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즉 부등식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대박. 완전 레전드. 됐습니까? 네. 대박 레전드. 그 맞지? 네. 됐습니까? 네. 이게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 살짝 올라가는 것까지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 대박. 아직 문제를 안 풀었는데 중등과정에서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이거 그려봐라야. 아, 그렇군요. 이거 그려보시는 거기 때문에 해보시면 되는 거라서 특별히 얘기 안 하고 그냥 해보라고 할 거야. 그럼 제가 다만- 들어봐야 돼요? 다만 요 틀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 다시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야. 네. 그만 던져. 뭘 던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 던져. 알았으니까 그만 던지라고. 비제곱 마이너스 4ac. D가 뭐예요, 쌤? 저거? 어디? 저 그래프의 저 D 루트? 판별식. 아, 판별식이 영어로 D예요? 대박. 다시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시키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 거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네. 얘를 어디에 써먹고 어떻게 활용할지 가장 대표적인 2차 함수에 활용하려고 여기서부터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이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야.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 하나로 받아들여 주시고 걔를 갖고 끌고 가셔야 되고요. 네. 이 모든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또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자세하게 하지 않고요. 대충 툭툭툭 넘어가면서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틀이 잘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것보다 이 개념의 틀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숙제는 안 내고 이 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여기 문제 풀고 나가는 건 한 방이면 끝나 그냥.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네. 일단 이 틀을 제대로 잡아 주셔야 돼. 제대로 잡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연이도 잡으셔야 돼. 네. 오케이? 야, 같이 잡아.
예. 예. 다시 이거 나 물어볼 거야. 네. 우진아, 이거 물어볼 거야. 네. 물어볼 거야. 죄송한데 음. 저 계속 집중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알겠어. 문 보소? 알겠어. 됐습니까? Yes. And But the end.